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마우스 교육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정 강사입니다. 오늘 저희 우드 스피커 만들기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 메타버스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아마 제 화면이 지금 작게 나올 건데요. 있는 그 화면에 클릭을 하시면 사진이 이렇게 확대해서 나온다고 하시거든요. 화면이. 그렇게 되시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숫자 6번을 누르시면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그거 보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번을 누르시면 해제가 되신다고 하시고요. 또 여기 자판에 보시면 키읔 Z 보이시죠? 그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춤추는 이게 이모티콘이 나오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 저희 하는 거 재료 이게 간단하게 한번 저희 포장을 아마 다 이렇게 뜯어 보셨을 거예요. 궁금하셔서. 그래서 한번 여기 주머니 한번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수건이. 이 수건은 이제 책상에 깔아주시라고 이렇게 드렸는데요. 까는 이유는 망치를 하거나 사포를 할 때 스크래치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상에 수건을 까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건 꺼내신 김에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귀여운 면봉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깁하는 용도 아니시고요. 나중에 풀 할 때 손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혹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면봉으로 이렇게 펴 발라주시라고 제가 면봉을 2개를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 생긴 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이게 사이즈가 둘 중에 하나 작은 거는 스펀지로 오일 바르실 때 사용하실 거고요. 이거는 이제 모서리 면이라든지 껄끄러운 면을 제거할 때 쓰는 사포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치가 이렇게 있으시고요. 아까 망치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제 귀여워서 저는 차 운전석에다 두고 뭐 좀 아, 피곤하거나 할 때 이렇게 막 두드릴 때 쓰거나 지압할 때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쓰시고 버리지 맞아, 마시고요. 맞아. 그런 용도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실 건데요. 이렇게 제가 비닐을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이렇게 보내드린 이유가 나무를 잘라놓고 두면 나무가 점점 휘거든요. 그래서 단차가 생겨서 제가 이불로 이렇게 테이프를 한번 보내드렸고요. 이거는 붙일 때 한 번 더 테이프로 살짝 감아주실 거라서요. 떼실 때 이렇게 뭉개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 펴서 이렇게 분리해 주세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두시면 돼요. 나중에 다 만드신 다음에 살짝 한번 감아줄 때 쓰실 거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되셨나요? 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확인하기 쉬울 건데 저는 이렇게 홈이 없는데 다른 분들은 홈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예, 다 있으시죠? 제가 이렇게 미리 간격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뒷판이신 거고요. 이게 중간판, 이게 앞판 3가지셔요. 그러면 뒷판에다 풀 바르지 마시고요. 중간판 있으시죠? 중간판. 중간판을 풀을 뚜껑을 이렇게 여셔가지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제 화면이 작게 나오시면 클릭하시면 화면이 크게 나오세요. 이렇게 풀을 바르시고요. 꼼꼼하게 펴 발라주세요. 너무 없어도 안 되고요. 이게 너무 많으면 나중에 이게 겹쳤을 때 풀이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한번 저랑 잡고 같이 발라보실게요. 벌리시면 오링이 벌어져요. 그리고 다시 그래서 요 오른쪽은 가쪽에 가만히 신경을 있고 많이 쓰셔야지 왼쪽만 나중에 움직이시. 벌어지는 거를 방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는 가쪽에를 좀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풀이 접착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빡셌다. 그래서 풀만으로도 충분히 잘 바르시고 연결만 잘 해주시면 떨어지지 않고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을 이렇게 펴 발랐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구멍이 보이시죠? 구멍에다가 풀을 우리 눈방울만큼만, 눈물만큼만. 간다? 우리 눈물 슬플 때나 기쁠 때 눈물 나잖아요. 이진아, 그만큼 이제 가자. 눈물 한 방울만큼만 여기 구멍에다 왜 넣어주실게요. 나와주냐? 나갔어? 일단 가자. 이거 가져. 보이시죠? 나 부른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요. 목심을 이렇게 끼워 넣어 주실게요. 아마 손으로 넣을 정도로 망치를 굳이 사용 안 하셔도 손으로 넣으셔도 충분히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간혹 망치를 들인 이유는 나무가 잘랐다 해서 죽은 나무가 아니라요. 잘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잘라도 얘네들은 살아있는 거라서 이게 수축 팽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헐렁하게 들였는데도 어느 날 가서 또 들이면 안 들어가고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10분 중에 한두 분이 그런 분 계시더라도 망치를 들이는 거거든요. 작업하기 저처럼 편하시거든요. 이렇게 손으로도 넣을 수도 있고요. 잘 안 들어가시는 분은 망치로 살살살살 두드려셔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화면을 제가 좀 내릴게요. 그래서 아까 풀 바르신 거 있으시죠?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세요. 2단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원래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 샘플이라서 홈을 안 팠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거는 홈이 아마 다 파져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풀을 여기다 바르지 마시고요. 앞판에다가 여기 구멍 있는 쪽 보이시죠? 여기다 바르실게요. 여기다가 풀을 바르시면 나중에 엎었을 때 풀자국이 여기 요 바깥에 풀자국이 막 튀어나와서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풀을 여기 맨 앞쪽에 앞판에 구멍 있는 부분에 여기에 풀을 바르실 건데 제가 똑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멍에도 이렇게 눈물 한 방울씩 넣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풀을 이렇게 발랐어요. 그래서 아까 면봉 드린 걸로 다시 이렇게 펴 발라주실게요. 가쪽으로 튼실하게 잘 발라주셔야 나중에 안 떨어지고 틈이 안 떨어져서 보기 좋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고요. 동그란 부분에다 신경 써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다 바르셨어요? 그 다음에 다 바르셨으면 이렇게 엎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꾹 누르시면은 계속 손을 잡고 있으실 수가 없으시니까요. 아까 전에 제가 테이프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요. 이렇게 세게 이렇게 감아주세요. 좀 힘을 줘서 잡아당기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풀이 굽는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시면 풀이 굽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는 뭐를 하시냐면요. 이렇게 사포가 있으실 거예요. 사포로 이렇게
모서리 부분 있으시죠? 저희가 이게 나무 소재가 어떤 소재냐면요. 오크라는 나무고요. 외국에서 수입해서 온 이름은 오크라고 하고 우리나라 나무 이름은 참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라고 알고 계실 건데요. 이제 외국에서는 와인통 만들 때 쓰는 오크고요. 우리는 이제 산에 갔을 때 이제 다람쥐가 먹는 도토리 그 나무가 이제 오크 나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우드 스피커는 이게 두 종류가 여러 가지 나무로 할 수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드우드가 있고 하나는 소프트우드가 있어요. 이제 하드우드와 소프트우드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 하드우드는 단단하다는 말인 거고요. 소프트우드는 부드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드 스피커를 저도 처음 만들 때는 사람들 왜 우드 스피커 만드나 그냥 이렇게 여기 음악을 틀어 갖고 핸드폰을 그냥 바로 들으면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블루투스 이용해서 이렇게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희 공방 회원님들이 교육생들 막 만드는 걸 저희도 따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미세한 음량 차이가 정말 이 소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우드에다가 우드 스피커에다가 이제 소리를 통해서 들으면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요. 하드우드 우드 스피커에다가 소리를 연결해서 들으면 이제 소리가 청량함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는 발라드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게 선호해라고 하시면 소프트 우드로 쓰시는 게 좋고요. 나는 재즈라든지 좀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선명하게 듣고 싶어 하시면 하드우드로 쓰시면 좋고요. 이제 소프트 우드와 하드우드의 차이점은 그 정도고요. 지금 들으시는 동안에 여기 사포 같은 거 제가 이 나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우드라 단단한 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각이 져 있으면 회원님들이 아마 하루 종일 사포하셔도 아마 갈아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 정도로 단단한 나무라서 저희가 기본 샌딩을 모서리를 기본으로 해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한번 만져보시면 단차가 살짝 있으실 거예요. 단차가 있는 이유는 똑같이 잘라서 똑같이 맞춰서 갖다 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수축 팽창을 하거든요. 더울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수분을 내뿜어서 이게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 주고요. 추울 때는 습할 때는 비가 많이 오거나 습할 때는 이거 그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나무라고 하고 같이 잘랐다 하더라도 빨아들이는 기능이 쪼끔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똑같이 잘라 드렸는데도 쪼끔씩 차이가 이 단차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으로 샌딩해서 드렸지만 이렇게 모서리를 문질러서 해 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한쪽 면만 하지 마시고 옆면도 써 보시고 뒷면도 써셔 가지고요. 우리가 뭐 어린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쓰다듬어 주면 기분 좋은 것처럼 이 나무도 "아 예쁘다. 너는 이쁘다. 너무 예쁘다."라고 해 주면 나무가 진짜 사포해 주고 많이 만져줄수록 예뻐져요. 그래서 이렇게 굳는 동안에 사포를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한번 이렇게 만져 주세요. 그래서 한번 저처럼 쪼끔만 해도 이렇게 금방 이렇게 우리는 그냥 재미로 막 "때 나온다. 때 너무 많이 나온다."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요. 누가 "때 많이 나오나 한번 테스트해 보자." 이러면서 막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밀어 주시고요. 저는 쪼끔만 이렇게 힘을 줬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갑자기 하시니까 아마 내일 되면 팔 아프신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운동량이 좀 부족하셔서 팔이 아프신 거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팔 운동도 좀 해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목공하시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세요. 이게 기술적인 것도 배우게 되시지만 근력도 키우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서 건강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나무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우드 스피커 말고도 뭐 도마라든지 뭐 나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우드 스피커만 만들게 되었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거나 하면 이제 직접 대면해서 이런 수업도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느 정도 사포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포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시면 이게 더 이상 벌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사포로 이렇게 안쪽을 좀 여기 구멍도 이렇게 사포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원래라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주시는 분이 저희 공반장님이 실수로 이렇게 다른 분 거는 다 뚫어서 보내주셨는데 제 것만 안 뚫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이게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와 있으면 수업을 갈 수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기침도 하고 막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데 이렇게 해서 사포를 이렇게 나무 갈리는 소리도 쓱싹쓱싹 하는 것도 혼자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도 목공을 저는 시작한 지 한 18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목공 교육을 저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딴 데 가서 받으면 "아 나 이거 아는 거니까 난 안 할래." 이러면서 안 하고 있다가 1 시간 2 시간 지나가 보면 제가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사포를 진짜 미친 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 매력이 '나 안 할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쪼끔 저는 이게 항상 일상화가 돼 있다 보니까 딴 데 가서 이걸 하려면 하기 싫은데 사포는 원래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기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맛에 빠지신 분들은 사포를 정말 열심히 하셔요. 사포하면서 얼마나 얘가 예뻐지는지 눈으로 보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포를 더 열심히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포를 대충 하신 분하고 사포 다 해 놓고 쓸 때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받아들이는 감동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쪼끔 지금 좀 귀찮더라도 사포를 열심히 하시면은 나중에 볼 때마다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손때탈 때마다 '어우 너무 이쁘다.'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구 같은 거 보시거나 어디 학교 같은 데 오래된 데 가면은 그 오랜 역사의 세월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아이도 '아 이쁘다, 예쁘다.' 사람의 온기를 자꾸 이렇게 불어다 주면요. 정말 얘가 예뻐지고 정말 어디 가서 살 수도 없고 나만의 가치가 있는 이렇게 우드 스피커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포가 끝나신 분들은 여기 제가 오일을 드렸어요. 미네랄 오일이라고 해서 이제 오일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도마에 발라도 되는 오일이거든요. 친환경 오일이신데요. 그렇다고 도마에서 발라도 되니까 내 피부에도 발라보고 한번 먹어보고 궁금해서 그러시는 분 안 계시겠죠? 나무에게 양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내가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애가 좀 푸석푸석하더라. 이러면 이걸 발라주시면 다시 생기는 나무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걸 바르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 세수하고 나면은 얼굴이 막 땡기시죠? 그거는 하고 나면은 그 비누에서 이제 얼굴에 있는 기름기를 쏙 빼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스킨 로션을 발라서 보습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사포를 해서 얘네들의 기름을 저희가 이렇게 빼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다시 보습을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포를 충분히, 충분히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오일을 다 바른 다음에 좀 사포가 부족한 것 같아. 그때 오일을 바르시면 오일이 있어서 잘 사포가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일 바르시기 전에 한번 좀 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손을 봐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미네랄 오일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바르시기보다는 자 이렇게 해서 쪼끔만 아주 소량만 하시는데
미네랄 오일을 뚜껑을 열어놓고 옆에다 두지 마세요. 실수로 탁 쳐서 책상에 흘러내린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수업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손을 뻗어서 손이 닿기 힘든 곳에다가 놓아주세요. 간혹 수업하다 줌 수업하다 보다 이러면서 소리 내시는 분 보면은 다들 실수로 쳐가지고 오일이 책상에 막 흘러내리신 분들이 계셔갖고 그런데 오일은 안쪽부터 이렇게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 한번 제가 밖에 색깔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 차이 좀 보이세요? 이 보시면 여기는 바른 부분이고 여기는 안 발란 부분인데요. 오일을 바르면 색상이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바깥쪽 먼저 바르지 마시고요. 안쪽부터 꼼꼼히 이렇게 해서 왜냐면 바깥을 먼저 습관적으로 바르시게 되면 잡을 때 자꾸 손에 묻어나셔요. 그러니까 안쪽에 충분히 바르시고요. 안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안쪽에는 손이 안 닿으시면은 손 닿는 데까지만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조금 아마 제가 손 닿는 데까지만 하세요라고 말씀드려도요. 다들 성격들이 꼼꼼하셔서 아마 안에까지 싹 다 바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 반대쪽에다. 목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성격들이 꼼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성격이 엄청 덜렁거리는데 대부분들 저는 막 수업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려도요. 대부분 다 진짜 꼼꼼하게 열성을 다하셔서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 저도 좀 더 꼼꼼하게 더 이렇게 세심하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격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안쪽까지 지금 다 발랐어요. 그래서 아까 저는 구멍이 없는데 구멍 있는 데까지도 이렇게 발라주세요. 지금은 귀찮아서 아유 그냥 막 대충 바르지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데 나중에 딱 시간 지나서 보면은 그때 그냥 바를 거 이왕 바를 거 그냥 꼼꼼하게 바를 걸 괜히 안 발랐네 이러면서 색깔의 단차가 느껴지시거든요. 그래도 세월의 흔적이 오일을 바른 곳과 안 바른 곳의 세월의 흔적 차이가 엄청 나시고요. 만약에 손이 안 닿으시면은 제가 아까 면봉 드린 것 중에 남는 거 면봉을 이렇게 여기다 넣으셔 갖고요. 면봉 넣으셔서 잘 안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금 요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세요. 저 생각해보니까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다른 데서 엄청 제가 덜렁거리는데 목공에서는 꼼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금방 이거 원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보면서 하얀 게 보이길래 이거 빨리 더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면봉을 금방 생각해낸 거거든요. 제가 또 다른 저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네요. 이렇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오일을 바르시니까 색감이 훨씬 더 예뻐지시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저는 이거 다 만들고 간호사님한테 하나 선물 드리려 했는데 구멍이 안 뚫려서 선물을 못 드려요. 나중에 이제 공반장님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게 뭐냐고 막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홍철님만 보여주고 다른 분들은 화면에 안 보이셔서 잘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발랐어요. 이 뒤에서 보면은 그냥 벽돌인 것 같아, 벽돌. 소리가 너무 크다. 그리고
오일을 다 바르셨으면 아까 드렸던 수건 있잖아요.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 주실게요. 이렇게 문지르면 광택이 더 잘 나요. 이렇게 있는 부분은 좀 더 사포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다 이렇게 되셨어요? 종철님은 다 되셨어요? 그럼 대표로 종철님 여기 이게 그거 핸드폰을 꼽아서 노래 한번 들려봐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소리가 제법 크죠? 이게 방에 있으면 그냥 핸드폰을 듣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울림이 더 크고요. 소리가 이건 이 조그만 거에서 뭐 크게 나겠어 하시는데 소리가 확실히 선명하게 들려요. 그죠? 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만든 나무 소재는 이제 외국에서 들여온 이름은 오크라는 나무고요. 와인 만들 때 쓰는 오크 나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참나무라 그래서 도토리 나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나무고요. 이제 이 나무는 소프트우드보다는 단단하니까 하드우드 종류의 나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기회에 원래는 여기에다가 버닝도 하고 하면 더 뜻깊고 하면 더 이쁘게 되는데 너무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런 게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유성 매직 같은 거나 작은 펜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글씨를 조금 이렇게 새기시거나 여기에다 고양이 코 그림을 이렇게 그려 보시거나 하면은 귀엽더라고요. 저도 제가 한번 고양이 코를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잘 안 보이다. 잘 안 보이네요. 전 매직이 없어서 볼펜으로 지금 급하게 코를 한번 그려 보는데 화질이 이게 좋지가 않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고양이 코 그림도 한번 그려 보시고 하면은 더 귀엽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혹시 수업하시는 내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딱히 없으실까요? 그러면 우리 아까 쓰셨던 오일 있으시죠? 이거 만약에 집에 도마 같은 거 있잖아요. 도마 이렇게 아까 쓰셨던 사포로 이렇게 나무 도마를 아까 쓰셨던 사포 이거 있잖아요. 물로 한번 헹구신 다음에 한 1시간 뒤에 도마가 있으면 도마 나무 결대로 쓱싹쓱싹 밀어주시고요. 밀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먼지를 제거하시고 이 미네랄 오일로 앞뒤로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잖아요. 새 도마처럼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수업이 끝났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버려야지보다는 우리 집에 있는 도마 같은 거 이제 나무로 돼 있는 옷장이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렇게 발라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풀도 다용도로 쓰일 때가 있으시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에 목공 수업 다른 걸 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제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망치. 이제 망치를 요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콕 집어넣지 마시고요. 이게 잠자리라든지 적당한 곳에다 두시고 이게 안마하듯이 쓰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목공 수업을 해서 이제 제일 큰 수업을 우드 스피커 만들긴 하는데요. 아마 거기서 득템하신 거는 이제 망치가 득템인 아이템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들 원래 이 작은 수업을 할 때는 거의 나무 망치 조그만 거 드리는데 이제 우리 성인이시고 또 저도 이걸 해 보니까 너무 제가 효과가 좋아 가지고 이런 거 드리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서비스로 넣어 드렸는데 제가 드린 것 중에 버리는 거 없이 재활용하셔서 다음에 또 쓰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탄소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목공을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예전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아오면서 기근을 겪어봤어요. 그 비가 오는 날에 이제 비가 오는 날에는 홍수가 나는 거고 비가 안 오는 날은 천도제를 지내서 비가 내리게 한다든가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댐이라는 걸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댐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겨울철에도 이렇게 야채라는 걸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음식은 안 먹고는 한 달을 버틸 수가 있고요. 물을 안 먹고는 일주일 버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산소는 3분을 못 버티거든요. 근데 지금 단 한 번도 이 세상 살아보면서 몇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산소가 차단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산소 호흡기를 매달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 우드 스피커 하나 만드는데 왜 갑자기 탄소 중립 얘기야?'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 얘기의 요점은 우리가 나무로 플라스틱으로 우드 스피커를 살 수가 있겠지만 나무를 잘라서 이거를 재활용을 해서 순환을 해서 나무가 새로운 나무가 다시 클 수가 있고 그 나무가 버려지지 않고 플라스틱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나무로 목공을 함으로써 자연을 살리게 되시는 계기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선생님 모두 다 자연을 내가 뭐 큰 뜻을 가져서 자연 보호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막 크게 나서실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환경을 살릴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이제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좋은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래 1 시간 동안 수업인데 이 너무 좀 간단한 수업이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억지로 막 길게 끊어내는 것보다는 이 기분 좋을 때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40분 동안 수업 들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 이제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혹시 만약에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 이거 설명서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이거 설명서 뭐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설명서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서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40 네네. 안 네. 네 네네. 현장에서 수업하기도 하고요. 비대면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아. 아 저희 수원에 행 주소는 용인시로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원에 딱 옆에 걸터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도로를 끼고 수원, 용인 딱 갈린 지점에 있어 가지고 주소를 용인이라 얘기하면은 여기 수원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수원 용통 경희대라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경희대도 있고요. 수원에도 경희대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곳에 저희 경희대 그 옆에 교육원이 있고요. 혹시나 주소를 보니까 지방에들 계시기도 하시는데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만약에 이 근방으로 오실 일 있으실 때 오시면 버닝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열을 내서 태워서 글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그 저희가 주로 줌 수업할 때 그렇게 안내 드리는데 제가 깜빡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한 번씩 방문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이게 버닝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요. 그러면 간혹 잊을 때 되면 한 번씩 오셔서 연락 주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불로 요까지 오실 수는 없지만 혹시나 요 근처에 오실 일이 있거나 또 커플끼리 여행을 서울로만 오실 일이 있다가 '아 이거 한번 체험해 볼까?' 해서 오셔서 해 보셔도 괜찮으세요. 음. 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아, 그러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